안녕하세요. 좋은큐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카본큐 1부에 이어서 빅본의 닥터 캐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카본이라는 소재의 특성과 그로 인한 카본큐의 장점, 카본큐라면 어떠한 큐이든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펴봤습니다. 아울러 그런 일반적인 특성 또는 장점 말고 카본큐가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고 개별 큐마다 각각 다르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그 개별 큐 중에 하나인 빅본의 닥터 캐롬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빅본은 20여 년 고분자 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온세화학의 큐 브랜드이고요. 3 쿠션용으로는 세계에서 최초로 카본큐를 선보였죠. 홈페이지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5세대 이동통신, 5세대 전투기 등 세대를 분리하는 용어를 종종 접하게 되는데요. 세대를 분리할 때는 핵심적으로 기술의 차이가 있죠. 닥터 캐롬은 빅본의 카본큐에서 분류를 하자면 2세대 카본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세대는 아첼이라는 브랜드를 썼었고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나무와 카본을 융합해서 만들었었죠. 빅본이 처음 카본큐를 출시할 때만 해도 지금과 다르게 좀 이질감 그런 게 컸던 상황이었죠. 닥터 캐롬은 그간에 쌓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나무와의 융합이 아닌 카본으로만 만든 큐입니다. 시연 제품을 9월 달서부터 약 한 달 넘게 이것저것 시타를 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전의 아첼 모델에 비하자면 정말 이갈고 만들었구나. 그간 기술력이 많이 쌓였구나 라는 게 저절로 느껴질 만큼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좋더라고요. 모델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모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 전에 간단하게 일부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카본의 성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카본큐에서는 3K, 1K라는 말을 씁니다. 3K는 3000 가닥이 꼬여있다는 얘기고 1K는 1000 가닥이 꼬여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재료가 3K이고 1K는 비싼 재료로 한마디로 좀 비싼 곳에 쓰이는 재료이고요. 다음으로 능직, 평직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능직은 날실과 시실이 X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말하고 평직은 상하로 그러니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X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강하겠죠. 반대로 얘기하자면 십자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X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더 부드러울 거고요. 그리고 그 3K, 1K를 비교를 해보자면 어차피 상대 두께가 1000가닥으로 꼬여있는 1K로 만든다고 얇게 만드는 게 아니니까 같은 두께로 만드는 거니까 더 많은 재료가 필요하고 더 많은 교차점들이 필요하니까 좀 더 조밀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 더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퍼지, 이거는 그 빅본에서만 만들고 있는 건데 스테인 글라스처럼 카본에 여러 가지 무늬가 들어가 있습니다. 100% 수작업으로 한 조각씩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모양도 이쁘고 좀 더 풍성한 타구감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런 특성에 입각해서 각 모델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그냥 지어낸 말이거나 그냥 빈칸을 채우기 위해서 쓴 말은 아니더라고요. 약 한 달여간 시연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타구감 표현이 거의 비슷하게 맞습니다. 3KT, 그러니까 3K로 만든 능직 큐는 부드러운 타구감, 묵직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 다음에 상대 48, 하대 112 해서 150만원이고요. 3KP, 같은 3K로 만들었지만 평직으로 만든 거는 3KT보다는 질기고 단단하다. 그래서 날카롭고 단단하고 간결한 타그감을 준다. 상대는 58만원, 하대 132만원 해서 190만원이고요. 1K, 평직으로 만든 것은 3K보다 더 많은 교차점과 더 많은 재료가 들어가니까
좀 부드러우면서도 묵직하고 단단함과 간결함을 겸비했다. 상대는 68만원이고 하대가 182만원, 합쳐서 2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퍼지, 1K와 결합을 해서 외장재를 퍼지 모양을 수작업으로 만든 거죠. 1K의 강렬함에 퍼지의 풍부함을 더했다. 부드러우면서 더 높은 힘의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잡지에서는 이제 상대가 1K 상대인 68만원짜리에 퍼지 하대 202만원, 270만원으로 나오는데 아직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그 퍼지 상대를 결합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고요. 그걸 합치면 상하대 합쳐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퍼지 하대의 퍼지 상대 조합은 정말 물건이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하이엔드 큐 또는 각 브랜드 대표 선수로 통하고 좋은 큐로 통용되는 큐들 있잖아요. 뭐 한바세 마이스트로나 엑시트 804 뭐 이런 것들. 그런 명검의 반열에 올려야 되는 그런 큐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그간 저희 방문하신 분들도 제가 시연하는 걸 보고 시타하는 걸 보고 이게 뭐냐 한번 쳐봐도 되냐라고 해서 쳐보신 분들은 열이면 열 예약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만큼 굉장히 좋습니다. 퍼지가 좋은 건 알겠는데 가격이 좀 부담되신다고 3KP를 주문하신 분도 있고 아무튼 쳐보신 분들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요. 앞서 드린 설명은 카본이라는 특성과 그에 따른 타구감을 설명해 놓은 거고요. 한 달여의 시타 결과 종합적인 성능은 어떤지 그리고 닥터 캐론만의 꼭 알아두셔야 할 특성이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시타를 해본 거는 모델별로 시타를 해봤습니다만 집중적으로 시타를 한 것은 3KP 모델하고 퍼지 모델입니다. 성능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좀 과할 정도예요. 힘은 아주 그냥 넘쳐나고요. 무엇보다 끌 때 분리각이 너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점자분들이 주로 오해하시는 게 많이 끌리는 거랑 잘 끌리는 거는 다릅니다. 3쿠션은 분리각 크게 만들기 대회가 아니라 정교하게 득점을 해야 되는 경기니까 90도로 분리하려고 쳤으면 90도로 분리되는 큐가 좋은 큐입니다. 110도로 분리된다고 득점이 잘 되지도 않고 잘 끈 것도 아니죠. 분리각이 크게 형성되는 큐들은 다른 큐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적응이 필요합니다. 엑셀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 밟으면 서는 건 똑같지만 유격이 다르니까 적응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죠. 많이 끌리는 녀석들은 보통 이런 식으로 빠져요. 생각했던 것보다 분리각이 너무 커져서 이렇게 짧게 빠지죠. 근데 좀 적응을 하고 나면 좀 많이 끌어야 되는 공들은 굉장히 좀 편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큐에 대한 신뢰가 생기니까 불필요한 힘도 안 들어가고 이제 편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죠. 또 오히려 많이 끌리는 큐들은 1억 공에서 실수를 더 많이 합니다. 작정하고 끌어야 되는 공은 조절을 해서 치게 되는데 이런 공에서 많이 실수를 하죠. 오히려 포지션을 해야 되는 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끈다기보다는 그냥 타격으로 분리를 시키는 건데 첫 쿠션에서 두 번째 쿠션을 갈 때 급격하게 꺾이죠. 이런 거에서 실수가 많아요. 이 큐는 닥터 캐롬은 아니고 0320-154라는 큐인데 이것도 좀 무지막지한 녀석이거든요. 닥터 캐롬만이 아니라 많이 끌리는 녀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적응해야 되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끌 때 분리각이 커지는 그런 큐에 적응을 하고 나면 이런 공들은 사실 굳이 하단은 안 쓰고 약간 중단에서 약간 아래만 줘도 이런 식으로 묵직하게 고급차 지나다니듯이 이렇게 멋진 그룹을 만들 수 있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타구감은 나무 큐에 비해서 이질감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나무 큐보다 훨씬 더 좋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게 저는 워낙 여러 큐를 쳐본 사람이라 수용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개인마다 민감도랑 수용도가 많이 다르니까
이런 부분은 직접 쳐보셔야 판단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구감을 더욱 좋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건 팁의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밀당 팁 MH가 부착되어 있는데요.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팁 끝이 도끼날처럼 퍼져 있어서 조준할 때 불편하게 하거나 너무 무른 타구감을 주는 게 아니라면 팁을 가리질 않습니다. 예전에는 선호하는 게 좀 있었는데 하도 여러 큐를 치다 보니까 뭐 적응력도 좋아졌고 막상 쳐보니까 그렇게까지 차이를 잘 못 느껴서 크게 가리질 않거든요. 그런데 밀당 팁은 굉장히 독특하더라고요. 새삼스럽지만 팁이라는 게 가죽을 압축해서 만든 거지 라는 자각을 하게 해줍니다. 타구감이 아주 찰지고 쫀득쫀득하더라고요. 딱, 퍽! 뭐 이런 게 아니라 쫙! 이런 소리가 나요. 팁 때문에 이런 적은 처음이었는데 물어물어 모델별로 각 경도별로 쫙 구비를 해놨고요. 물어보니까 국내에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인스타그램에 제작 과정이 영상으로 올라 있기도 하고요. 온라인상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닥터 캐런 모델이 기대했던 것보다 워낙 좋아서 이게 왜 이렇게 좋을까 너무 궁금하니까 빅본 담당자에게 좀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요새 카본 큐들이 많아졌는데 빅본 큐만의 장점, 차별점이 뭐냐? 라고 하는 게 골자였죠. 두 가지 정도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성형 방식이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보통 빅본 외의 카본 큐들은 튜브에 카본 원단을 감아서 밖에서 깎는 방식인데 그렇게 만드는 게 대표적인 게 낚싯대죠. 그에 비해 빅본에서는 안쪽 틀과 바깥 틀이 따로 있어서 뭐 에어블로우 방식으로 뭐 밀어 뭐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 아무튼 고급 제품들은 그런 기술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제조 과정을 각 회사마다 비교하는 게 아니니까 이건 잘 안 와닿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외장재를 쓰는 카본 큐는 빅본 큐가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하고도 연관되기도 하는데 내장재와 외장재를 구분해서 쓰고 외장재는 좀 더 비싼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흑색, 먹색 단순한 색이 아니라 좀 무늬를 넣고 이런 차원에서 외장재를 좀 차별해서 썼는데 하다 보니까 외장재에 따라서 큐의 성격, 성질이 좀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쳐보니까 납득이 되더라고요. 뭐 능직과 평직이 다르고 1K랑 3K가 다르고 퍼즈가 또 다르더라고요. 뭐 아무튼 흑색과 먹색의 겉면을 가진 다른 카본 큐, 카본 상대와는 다른 고급 기술을 쓰고 나름의 테스트와 연구를 통해서 차이점을 인지하고 개발한다는 건 잘 알겠고 그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업체 설명이고요. 제가 느낀 빅본 큐, 닥터 캐롬의 장점과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능에 대해서는 뭐 이미 언급했고요. 빅본 큐는 초기에 아첼 모델에서부터 현재 닥터 캐롬까지 모두 다 큐에 NFC 칩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얇은 계란 껍데기에도 요새는 난각 표시를 해서 사육 환경이라든가 산란 일자 등을 알 수 있는 세상인데 큐는 참 생산부터 유통까지를 보면 참 구시대적으로 관리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뉴 노멀이 돼야 되겠죠. 뭐 분실과 위조 위험도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야죠. 이번에 알았는데 하대에는 바깥 부분이 있는데요. 상대에는 바깥 부분에 있으면 플레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안쪽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리더기로 인식을 시키면 인식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아무튼 NFC 어플을 깔고 휴대폰을 인식을 시키면 예전 같은 경우는 바로 생산 일자랑 이런 걸 알 수가 있었고 요즘은 일련 번호를 가지고 빅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능이 좋고요. 뭐 열심히 잘 만들어도 성능이 좋아야죠. 그 다음에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게 다른 카본큐와는 비교되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타 브랜드야 뭐 나무 상대냐 카본 상대냐, 카본 상대는 한 종류지만
빅본 같은 경우는 뭐 3K냐 1K냐 뭐 평직이냐 능직이냐 퍼지냐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겠죠. 빅본의 1세대 카본큐인 아첼 모델이나 다른 브랜드들의 카본큐와 차별되는 닥터 캐롯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건 뭐 장점이나 단점이라고 딱 규정 짓는 게 아니라 특성입니다.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는. 닥터 캐롯은 가속이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전기차가 5년 차인데요. 꼭 전기차 같아요. 전기차는 악셀을 밟으면 내연기관차랑 다르게 내연기관차는 이렇게 부릉 우익 이라고 한다면 그 전기차는 그냥 슝 하고 가버리거든요. 마치 전기차 같아요. 좀 속도를 붙여서 치면 굉장히 빠르게 가속이 되고 가속이 유지가 됩니다. 가속이 빠르다는 거는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다른 큐랑 워낙 대비되는 특성이니까 이게 플레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피드로 해결을 해야 되는 배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배치인데요. 정상적으로는 잘 안 나오니까 스피드를 가해서 이렇게 짧게 만드는 거죠. 물론 뭐 이 정도는 다른 키로도 나오는데요. 닥터 캐롬을 가지고 치면 지금 보시듯이 오히려 넘칠 수 있는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닥터 캐롬을 쓰면서 가장 잘 치는 사람은 오성욱 선수죠. 빅본 소속 선수이기도 하고요. 퍼지 모델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성욱 선수가 큐 스피드로 난구를 아주 멋지게 해결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했고요. 노라 빨간 공 왼쪽으로 앞돌리기를 쳐서 짧게 만드는 방법이 있고, 네, 지금 흰공을 흰공 오른쪽인데 이 방법도 매우 어려운 방법이죠. 스피드가 살아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보내면서 묘기가 하나 득점을 나와요. 만들어냈습니다. 네. 워낙에 스트로크도 좋고 잘 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큐의 특성을 아주 잘 파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막상 세워놓고 오성욱 선수처럼 치려면 굉장히 갑갑합니다. 저라면 무조건 더블입니다. 키스 타이밍을 이렇게 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닥터 캐롯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큐로 뒤돌리기 짧게를 친다면 이게 일반적인 라인이겠죠. 반 포인트까지 떨어지는. 그리고 칠게 없으면 원 포인트까지는 만들 수 있겠는데 닥터 캐롬으로 치면 저 같은 사람도 원 포인트 반 정도까지는 만들겠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리 닥터 캐롬을 들었더라도 제 실력으로는 한 포인트 반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오성욱 선수는 2포인트보다도 오히려 더 바깥쪽에 있었는데 거기까지 못 만들겠더라고요. 결국은 팔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뭐 큐에 도움을 받아서 원포인트 정도까지 칠 수 있는 거를 원포인트 반 정도까지는 만들어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가속이 빠르다는 건 이런 식으로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만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키스를 피하는 방법은 결국 두 가지잖아요. 라인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시차를 두거나. 그래서 제일 적구를 먼저 지나가게 하고 수구가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하는 설계를 가지고 칠 때 이게 왜 키스가 나지? 할 때가 생깁니다. 쳐보시면 그게 제일 적구를 맞고 분리되면서도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감속이 다른 큐들에 비해서 덜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배치입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는 건데요. 제일 적구가 지나간 다음에 수구가 지나가는 템포로 설계를 하죠. 다른 큐로 쳐도 부주의하면 키스가 납니다만 특히나 닥터 캐롬 같은 경우는 제일 적구를 맞고 감속이 다른 큐보다 좀 느려요. 그러니까 속도가 별로 안 줄어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주의하면 키스가 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배치일 때는 정확하게 타이밍을 설계를 하고 치셔야 됩니다. 적응을 하고 나면 이런 배치에서는 굉장히 좀 자신있게 들이댈 수가 있죠. 비껴치기 대회전을 친 건데요. 아주 얇은 두께로 대회전을 돌리는 거야 뭐 어떤 키로도 가능합니다만 지금 배치는 일정 두께를 써야 되니까 큐가 힘도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적구가 어차피 바닥에서 왔다 갔다 걸려서 키스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되죠. 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구가 빨리 지나가야 되는. 근데 이거 뭐 닥터 캐럼을 들고 있으니까 큐에 어느 정도 적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들이댄 거였죠.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3부에서는 늘 하던 대로 5이닝에 10점 내기 방식으로 시원한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고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